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시법 및 세법 24번을 풉니다. 24번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신탁등기에 관련된 문제는 일반인들이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중개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의 관계입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 간에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소유권 이전은 일반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이 신탁등기에 관한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그 밑에 칸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밑에 칸이 신탁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 신탁이라고 기재가 되는 그 신탁등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신탁이라는 기재는 수탁자,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병행해서 동시에 신청서가 들어가지만 소유권 이전 밑에 칸에 신탁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 신탁이라고 기재가 됐을 때 신탁원부가 등기에 첨부가 됩니다. 신탁원부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거래 약정서가 원부로 책자로 그 약정서가 들어가는 거죠. 신탁원부에 기재되는 신탁등기라는 것을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병행해서 신청서가 들어가는데 신탁이라고 소유권 이전 밑에 칸에 반드시 새로 기재가 됩니다. 신탁이라고 기재가 되는 그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당연히 수탁자, 신탁회사가 신탁이란 것을 별도로 독립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자,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이라는 등기를 신탁원부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수익자도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자는 대출은행을 말합니다. 대출 약정에 의한 돈을 실제적으로 수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그 수익자가 대출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은행이 수익자고 그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신탁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대출은행입니다. 이자의 수령 권한을 갖고 있는 수익자. 그래서 수익자도 어떻게 보면 수탁자와 같은 하나의 병행되는 권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도 당연히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자는 대출해주는 은행, 수탁자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신탁자 또는 위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라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수탁자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신탁등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는 크게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위탁자,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 수탁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도 대출은행도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2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신탁등기가 다 끝났으면 말소등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회사이니까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제 원래 부동산 소유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모든 약정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수탁자,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신탁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신탁등기에 미리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신탁등기의 가등기도 신청이 가능하다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미리 제출해야겠죠.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지만 신탁 가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4번 여러 명의 수탁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합유재산으로 봅니다. 여러 명의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이 부동산을 신탁을 받았을 때는 각각의 신탁회사는 합유자 형식으로 소유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하부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겠죠. 신탁원부에 그 신탁회사 이름이 전부 들어있으니까 한 명이 빠졌을 때는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 명의의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법원이 신탁관리 선임의 재판을 했답니다. 법원이 재판했기 때문에 모든 그 기록에 관련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법원이 신탁관리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신탁관리인이 지체 없이 신탁본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탁관리인이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틀린 문장입니다.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면 되는 거죠. 누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이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가 틀린 문장이죠. 자,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본부에 변경 등기를 기록하면 됩니다. 자, 정답 틀린 문장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많습니다. 신탁 등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탁 등기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신탁이라고 한 칸이 더 삽입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한 칸이 삽입된 그 신탁에 대한 기재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자와 수탁자인 신탁회사 간에 공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지지만 그 밑에 신탁이라는 신탁 원부를 기재하는 그 등기 신청은 수탁자,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탁은 소유권 이전 밑에 칸이 하나가 삽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이라는 그 신탁 원부를 신청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수익자, 대출, 은행도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수익자나 위탁자도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그래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자, 신탁 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신탁 등기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신탁의 가등기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미리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됩니다. 신탁의 가등기도 신탁원부 작성이 미리 작성된 것을 한정해서 신탁등기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탁의 가등기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명이 수탁자가 됐을 때는 각각의 신탁회사가 합유 명의로서 그 부동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신탁원부에 각각의 신탁회사가 들어있으니까 한 명을 삭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신탁에 관련된 재판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합니다. 관련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법원이 신탁관리의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신탁관리는 지체 없이 신탁본부의 기록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틀렸죠. 신탁관리는 어떤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신탁에 관련된 재판을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지 않는다.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